내년엔 월 소득 183만 원이 안 되는 4인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네, 국가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캐스터. 네,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장 먼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했습니다. 인상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저희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약자 복지입니다. 약자 복지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정말로 두텁게 보완되는 정책인데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 생계 기준을 대폭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액수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생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인 가구 62만 원인데 71만 원으로 9만 원이 인상이 됩니다. 이것이 비율로서는 14.4%가 인상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4인 가구 같은 경우가 162만 원인데 183만 원으로 21만 원이 인상이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13.16%는 4인 가구 기준이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4.4%가 인상이 된다. 가장 많이 인상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큰 기회가 됩니다. 지금 생계급여만 하더라도 159만 명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데 이 169만 명이 됩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더니 40% 정도는 노인 어르신분들이고요. 10%는 모자 가구, 어머니와 아들이나 딸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장애인 가구가 또 10%가 넘습니다. 한 60% 정도가 정말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돌봐야 될 우리 약자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가져올 효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세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세금 내에서 저희가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 정부 예산 639조입니다. 저희가 109조가 되게 돼 있고요. 앞으로 이제 예산이 더 늘어나긴 하겠죠. 그렇지만 정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에서 정말로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돈을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중위 기본 소득 자체가 사실은 73개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생계급여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지만 또 행복주택 선정이라든지 또 아이 돌봄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학교 우유급식 같은 데도 쓰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을 돌보라는 말씀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생계급여만 10만 원, 10만 명 정도 늘어나게 돼 있지만 다른 데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몇십만 명 정도는 충분하게 더 금년보다는 더 확대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난임과 다둥이 대책도 준비하셨는데 이 대책을 준비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지난 5월 달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최초로 뇌쌍둥이를 자연분만하신 산모님들을 만나보고 또 12명의 우리 삼둥이 이상 부모님 만나봤더니 정말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정말 갖고 싶어하고 낳고 싶어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사실은 애 하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로 난임 여러 가지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명 중에 1명이 난임이에요. 난임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늦은 결혼이에요. 요즘은 남자는 34, 여자는 31에 결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태어난 애가 32.6세에 태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쌍둥이 같은 경우도 지금은 100명 중에 6명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난임에 대한 정책이 시급한 것이라고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네, 대책의 주요 내용도 궁금한데 소개해 주시죠.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비를 저희가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병원도 다니시고 여러 가지 뭐 약도 사고 하시는데요. 애 한 명당 100만 원인데 애를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도 140만 원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애가 한 명 있을 때는 100만 원이지만 둘, 셋, 넷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 한 명당 무조건 100만 원씩, 한 명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삼둥이 400만 원, 사둥이 400만 원씩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우리 산후조리 도우미를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최대 2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네 쌍둥이 어머니를 만나보니까 4명인데 2명은 안 되잖아요. 4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 한 명당 무조건 1명씩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이렇게 4명을 갈 수 있는 집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4명을 다 못 쓰고 2명을 쓴다고 하면 2명의 도움에는 가산금을 더 드리겠다는 것이겠고요.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2시간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그 보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6주 이후에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이 36주 이후는 이 쌍둥이 같은 그때 출산을 합니다. 삼둥이 같은 경우는 32주 출산하고 애가 4개 가지고 있으면 28주에는 이미 출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6주에서 32주로 당기고 그 다음에 삼둥이가 있는 경우에는 28주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일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애가 셋넷 막 되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15일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15일이면 주말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3주가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하게 되면 한 300만 원쯤 돈이 들게 돼 있는데 지금 그 건강보험에서 70%를 대주게 돼 있고 나머지 30%는 자기 스스로 본인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개 시도에서는 본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상관이 없이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8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 30% 주로 90만 원쯤 되게 되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소득 기준에 따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소득 기준도 좀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8개 시도하고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을 때 언제 어디를 가시거나 아이를 낳고 돈을 안 들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저희가 개발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